하나 둘 셋 하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조금 반복된다. 다르다. 하나 둘 셋. 기술 자금 혁신. 유입. 오늘 두 분 화해하고 가실 거죠? 때문에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RWA 스테이블 리퀴드 스테이킹 중에 하반기 승자는 과연 어느 쪽일지. 하나 둘 셋. 스테이블. 테이블. 스테이킹 하려다가 스테이블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좀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여기 없는 대표님 내용도 먼저. 있는데. 네. 대표님 살짝 반박자 늦으셨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시장이 이미 그 스테이블에 대한 이슈는 워낙 확고해서 스테이블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했지만 스테이블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자들도 많이 지금 나오긴 맞습니다. 했고 뭐 에테나 같은 이런 수혜자들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직접적이지 않고 좀 간접적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좀 좋은 소식,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제목이 RWA하고 리퀴드 스테이킹인데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미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이 이미 많이 유동성이 들어왔고 근데 한 번 더 남아 있긴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이제 강세로 올라갈 때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한 주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이미 한번 내러티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아주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더리움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잘 잡았는데 다른 생태계까지는 아직 퍼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솔라나라든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다른 시장들도 이걸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한 토큰들이 이제 또 막 오르는 그런 시장이 있겠죠. 근데 좀 리스크가 좀 크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퍼포먼스는 좋을 거예요. 아직 수혜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더리움은 좀 받았고 RWA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퍼포먼스를 받긴 했는데 이건 좀 롱텀이 필요하고 아직 최근 알트 불장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되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내러티브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내러티브 위주로 지금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펄프덱스라고 하죠. 펄프덱스 대표적인 이제 하이퍼 리퀴드가 만든 그 펄프덱스 시장이 최근에 많은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에서 만들고 뭐 창풍자오가 아스터 막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쪽으로 쫙 몰리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펄프덱스 시장이 하이퍼 리퀴드가 시작했지만 뒤에 출시 예정인 펄프덱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에어드랍 작업하는 뭐 그런 분들, 뭐 저도 하고 있긴 한데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지금 계속 나올 대기 중인 시장에 대기 중인 것들이 거기서 유동성을 또 한번 확 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펄프덱스 시장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많이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은 좀 단기적이긴 해서 좀 리스크는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펄프덱스 쪽에서도 좀 승자가 나올 것 같고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더 말고 이제 다른 솔라나나 이런 계열들 2차, 3차 이런 혜택들 그리고 RWA 시장도 아직 수익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이 시장도 또 하반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점 좀 비슷하고 저는 장기 단기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그 기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지금 메인 중에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 안 오르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들, 프로토콜들 위주로 해서 지금 가격 상승을 이미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말씀 주셨던 에테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에서는 그거를 매주마다 알려드리는 재미에 좀 제가 빠져 있는데 그게 매주마다 거의 한 조 단위로 3조에서 4조씩 매주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더리움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만큼 대단한 네트워크다라는 의미와 덧붙여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상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됐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시즌을 넘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리퀴드 스테이킹이랑 RWA는 좀 장단기로 나눠서 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퀴드 스테이킹 한번 훑고 갔는데 지금 또 기관 장세에서 또 많이 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허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또 내러티브들이 조금 더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퀴드 스테이킹이 RWA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관점에서. 그런데 RWA는 뭐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많이 미비하고 일각에서는 실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아직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 AUM 규모 늘어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사모대출 위주로 해서 회사채들 정말 좀 안 좋은 회사채들 위주로 막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얘네가 뭔가 좀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가치를 포장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WA는 가야 될 길이 확실히 좀 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퍼프덱스 말씀 주셨던 것도 지금의 이제 가장 핫한 트렌드로 하이퍼리퀴드 워낙에 이번 시즌에 뜨겁고 근데 뭐 또 최근에는 아스에이즈 같은 사람들이 물량을 또 다 매도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스타 같은 추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되게 좋게 보지만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 하이퍼리퀴드를 너무 또 핵심 자산으로 담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관점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반복된다 혹은 조금 다르다. 하나 둘 셋 하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 반복된다. 다르다. 오, 좀 달랐습니다. 다르네요. 드디어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다 쪽이 맞네요. 다르다에서 조금 다르다면 조금 다르다가 맞긴 합니다. 근데 반복된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앞서 그 질문 중에서 대형주 위주로 갈 것인가 그 질문과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형주 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변화의 움직임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 1월 이후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흐름들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 자본들이 현물 ETF에 묶이면서 뭔가 순환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결국 그 얘기는 과거에는 온체인 고래들이 막 우후죽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시장을 막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관들 대비로 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에 더 무게감을 저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반복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DAT라고 하는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도 증시에 묶여있는 또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ETF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이 기업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또 많은 견인을 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제2의 또 부흥기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이클의 큰 관점에서 상승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반복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흐름에서는 저는 반복이 되면서 이 사이클의 정점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비트 뭐 도미넌스가 빠지고 그 자금이 알트로 넘어오고 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하고 똑같고 근데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비트 자금이 알트로 왔다가 시장이 한번 다 같이 무너지면서 알트는 완전히 빠지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알트 불장했을 때 빨리 먹고 이제 빠져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조급함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물론 이제 장이 한번 많이 오르면 빠지기는 할 텐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다른 거는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빠질까 이런 좀 생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시즌 뭐 종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장이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빠지긴 할 텐데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 진짜 완전히 올랐다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90%까지 마이너스 90까지 빠졌던 그 정도는 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ETF 상품들도 이제 생겼고 기관들도 직접 이제 그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매입한다는 것은 그거를 뭐 한두 달 가져가는 게 아니고 쭉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롱텀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버텨주는 좀 자금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펀더멘탈 좋은 메이저 중심의 그런 핵심 자산들은 진짜 그 예를 들어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트코인 어떤 비전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비전 저런 비전인데 그것을 실제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냥 코인 가격 모르고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시장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좀 역발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진짜 지금부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급진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니고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빠진 애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메이저들은 그래도 이 알트 불장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의 위치를 좀 지켜줄 것 같다. 좀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연출이 안 됐으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급진적인 투자자입니다. 참고로 그런 입장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다 가지는 않고 이제 뭐 이더리움 포함한 뭐 솔라나 이제 살아남은 메이저들 중심으로 뭔가 이 시장이 좀 새롭게 이제 형성되면서 기관들도 계속 보유하고 거기서 실제적인 뭐 스테이블코인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도 이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연출되는 그래서 주식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 좀 비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물론 주식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 크고 이제 리스크는 크지만 과거와는 다른 조금 더 이제 좀 한 단계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클이 중간중간 이제 뭐 막 오르고 떨고 대형주 이런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큰 그림에서 그래도 좀 롱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몇몇 자산들은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갈 건지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체크해 보면서 가고 싶은 저의 가장 큰 관심거리긴 합니다. 되게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는 급진적인 투자자는 아닌데 네. 그럼에도 이 관점을 저도 비슷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체질이 뭔가 바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사이클 관점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또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이제는 기관들과 기업들의 장세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는 의도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우후죽순 펌핑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성적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이건 너무 과거 대비로 이렇게 안 가도 되나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 얘기는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이클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간들이 만약에 일정 부분 내려가게 되더라도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과거 같은 그런 움직임들은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근데 여기서 변수가 이제 하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번 시즌에 좀 중요하게 나온 전략이 이제 기업들이 DAT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재무 전략 관점에서 매집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간들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스트래티지가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지켜줬던 것처럼 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뭔가 참아내면서 이걸 버텨낼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한번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회사들에 대한 진심들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더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또 미답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뭔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조짐들이 그래도 문득문득 보이지 않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살짝씩 다르다 보니까 더 인사이트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 대 자금 유입, 알트코인의 진짜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이건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술 자금 혁신. 유입. 달랐습니다. 또 다르네요. 좋다.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었고 개발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한 케이스라서 기술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금 유입으로 이제 갔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장이 기술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소소하게 작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뭐 이런 부분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이제 펀더멘탈들 어떤 개념들 그리고 이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오래됐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시키고 계속 발전시킬 만한 인력도 지금 충분히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핵심 인력들은 충분히 있어서 그 정도 인력으로 이 시장을 계속 이제 쭉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계속 혁신이 일어나긴 하겠죠. 뭐 더 필요하지만 뭐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기술이 충분하다면 결국에 이제 자금이죠. 자금이 유입돼서 좋은 기술을 알아보는 자금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하는 그런 팀이나 프로젝트에 유입이 됐을 때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흐름은 물론 그렇게 자금이 좋은 기술에 정확히 들어간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을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아직도 자금이 유입이 되긴 하는데 어떤 펀더멘탈 조건에 실제 기술력 있는데 자금이 가기보다 그냥 단기적으로 유동성 막 증가시켜가지고 펌핑해가지고 먹고 나오는 그 중심으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직 성숙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유입이 되지만 그냥 진짜 그 VC 중심으로 VC들이 이제 먹고 이제 한탕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중심이 이제 지금까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금이 조금 더 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자금들이
제대로 된 기술에 제대로 투입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실제까지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알트코인이 이제 진짜 성장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도 쓸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자금 유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자금 말고 좀 의미 있는 큰 자금이 진짜 제대로 된 기술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계속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문맥에 의해서 저는 좀 해석한 게 있는데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연 자금 유입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알트코인의 진짜 상당 동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저는 기술 혁신을 뽑았는데 약간 해석의 맥락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VC를 필두로 해서 마켓 메이커들의 자본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언제든지 그렇게 가격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들도 그렇게 우죽순 펌핑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지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토큰 터미널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 계열의 여러 가지 코인들 그리고 솔라나 계열의 여러 가지 코인들 이 코인들 중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올해 지금까지의 시점을 봤더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건 결국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였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조금 주목을 했고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격이 막 정말 100% 200%그 이상도 한 번에 뛸 수 있지만 이 지속을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요거는 이제 기술을 제가 논하기엔 조금 있는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AI 기반으로 뭔가 이게 어떤 혁신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뭔가 이 기술 혁신인가 그런 좀 모호한 국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많이 펌핑됐을 때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이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들 선택의 여지에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앞으로도 꾸준히 남아있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솔라나도 가장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니얼즈 대표님께서는 이제 좋은 기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이었던 거죠. 좋은 기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본.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정말 민코인에 투자하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그런 자본들 그런 걸 의미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기술에 투입되기보다는 유동성에 토큰 가격 올리는 데에만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의 진짜 이렇게 혁신과 개발에 더 이제 투입될 필요가 있죠. 바로 다음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심 금융화 전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달러 패권 강화 대 다양한 통화 기반 균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러 패권 강화. 네. 다행히 이제 화해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미 애초에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좀 흐름들을 따라갈 때 제가 최근에 좀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회자를 하고 제 수업에서도 좀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데 톰 리라고 하는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공동 창립자면서 최근에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과하게 불리시한 전망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은 이번 연말까지 톰리는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이더리움은 $10,000 이상 분명히 간다. 2만 달러까지도 막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불리시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그 발언들을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하는 골자는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금태환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 시기 1970년대 초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금에 묶여 있으면서 1온스당 35달러 유지되면서 달러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지 못했던 국면들을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이후에 페트로달러로 이동을 한 그 국면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국면들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페트로달러 다음으로 이 패러다임이 어디로 바뀔 것인가 살펴봤더니 이제는 탈중앙화 블록체인밖에 없다. 이제는 금융도 그리고 통화체제도 모든 경제도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중심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 그 기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착했던 이유가 아닐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들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들인데 이거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을 해볼까 생각을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한 부분들이고 결국은 달러 패권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럼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플랫폼은 뭔가? 그러면은 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럼 결국 이더리움밖에 더 있겠어 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달러 패권 강화에 있어서 원래는 그 보면 비트코인 포함한 특히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비트 맥시멀리스트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고 특히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고 이게 이제 투자의 성격과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현실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것을 지니어스 법안으로 통과시키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미는 그 배경이 뭔가를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결국엔 결론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성화하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금융이 지금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하나은행에서 거의 이제 임원까지 하고 최근에 이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성함을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블록체인 이 시장 쪽에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전통 금융 대비해서 여기서 했던 것을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오니까 모든 게 다 먹거리란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특히 뭐 결제 부분 가면 너무 파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전통 금융에서는 뭔가 굉장히 빡빡하고 수수료 차이 이런 것들 복잡한데 이게 블록체인에 넘어오면서 혁신을 이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아직은 이제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런 이제 현실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새롭게 연결되는 시장은 기존의 달러 패권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실례로 달러를 보통 지금은 이제 무역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산으로 활용하든지 뭐 이 정도인데 저도 그 달러가 좀 있거든요. 투자 목적, 자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 쓰냐? 아무 데도 안 써요. 그냥 은행에 가지고 있어요. 쓸 수도 없어. 뭐 그 한국에서는 특히 그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 똑같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씁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카드 결제 연계 스타벅스에도 막 결제도 하거든요. 좀 다른 달러긴 하죠. 하나는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이거는 막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쓰지만 이것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확대돼서 진짜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일상생활에까지 막 결제 로 쓰이고 이런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달러 패권은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뭐 B2B 아니면 나라 대 나라 정도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소비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돼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도 안 잡히고 뭐 다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진 시장이 이미 들어와 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항상 늦으니까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미 다 기술은 나왔고 현실화됐고 일부 사람들이 쓰는 사정에서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하고 더 이자도 많고 더 편리하다면 진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건 실제 소비재부터 해서 미 국채를 더 강화시키는. 그리고 달러를 지금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사실 미국은 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약간 뭐 마지막 동아줄이다. 마지막 동아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의 어떤 그 부채도 많고 이 위기에서 일단 좀 땜빵을 해야 되는 거죠. 땜빵하기 너무 좋은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뭐 하루아침에 끝날 재료가 아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최소한 한 몇십 년은 좀 땜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좋은 이슈, 그런 땜빵하면서 이제 경제 체제를 좀 바꿔가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그 전략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피할 수 없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이제 아직 딱 표면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연출이 될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페트로달러 다음 국면은 탈중앙화 블록체인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데니얼즈 대표님께서는 이제 달러 패권 강화이면서 또 기존 패권 형태와 달리 이제 소비재까지 다 확장되면서 이제 강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 전해주셨네요. 정리 엄청 잘하시네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투자 전략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 분씩 나눠주시면 훨씬 더 유익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데니얼즈 대표님부터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전략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더 예정돼 있고 내년도 추가적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확률은 좀 작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한 풀렸던 유동성이 잠시 들어왔다가 그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버블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이제 갈 여지가 많이 남았고, 뭐 AI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전체 시장 흐름, 거시 경제라든지 주식 시장 흐름이 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크립토 시장은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시장에도 전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많이 풀릴 거고, 더 많이 풀리는 시장에서 이 자금이 어쨌거나 여기로 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래서 이 연출이 지금 끝이 아니고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올해 말 내년까지, 내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내년 연말까지 이 유동성의 어떤 장이 펼쳐지다가 연말에 이제 마지막 이제 굉장히 피날레를 이제 펼치겠죠.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다. 뭐 지금 막 단기적으로 막 알트코인 오르고 막 포모 오고 막 비트코인 지금 여전히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보면 큰 그림에서 유동성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좀 보기 힘든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봤을 때 굉장히 투자 적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선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이제 메이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식만 하시던 분들이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기에 좀 이제 발을 담그기에 너무 이제 좋은 시기죠. 그래서 좋은 시기고, 저는 한 내년 연말까지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롱텀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들어온 것이 금방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규모가 물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 규모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 힘든 그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불리시한 관점으로 또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관점인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약간 부분들이 있다면은 더 또 진취적이라고 말씀 주셨고, 근데 관점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저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막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긴장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한국에서 굉장히 정말 저명하신 이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셨는데, 그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좀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셨지만 되게 이펙트 있었던 얘기가, 자꾸 푼돈을 벌려고 사고 팔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푼돈을 벌려고 사고 팔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데,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조금 더 손실을 피하려고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여서 더 장기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분을 제 주변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은 타이밍을 다시 놓치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 한참 지나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손실을 보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기는 만약에 조정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매도 관점에서 후퇴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10월 달에 장이 좋다라고 했지만 10월 말까지 뭐 좋지 못하더라도 기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다,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 강조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10월 달에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를 또 세력들이 그냥 그대로 쉽게 절대 그냥 지나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또 기대를 무너뜨리면 패닉 셀링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그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은 또 담고 이 관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롱텀으로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유동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방향성을 가장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4분기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들을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이 전략들 이어가시는 부분들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실전 투자 측면에서부터 그리고 생태계 측면까지 되게 다양한 범주의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이제 안건마다 되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또 의견에 대한 근거도 너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화해하고 가실 거죠? 네. 악수 한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